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물리기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물리기상이 이제 7급 과정에 있는데, 이 물리기상이 어떤 과목이냐면은 우리가 좀 9급에서 준비했던 그 일반 기상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기상학 부분에서 그 대기운동학 그쪽에서 이제 거기에 좀 다른 거 좀 요소가 좀 더 들어가고 좀 깊게 좀 들어간 것이 기상역학이에요. 대기역학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물리기상은 그쪽에서 여기 일반 기상에서 남는 것 중에서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저기 지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구 대기에 관한 거, 거기에 관한 거, 그러니까 지구 대기에 관한 거. 그 다음에는 거기서 복사하고 열평하고 일어나서 이루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기 복사하고 열평형 복사 과정. 거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거의 오히려 우리가 일반 예보에서 다뤘던 그 단위선도 문제 같은 거, 그것까지 좀 포함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거 하고 이 복사하고 해서 그거 보면, 그 다음에 오히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우리 구름 및 강수 과정에 있었잖아요. 일반 기상학에서 거기서 에어로졸을 포함해 가지고 강수 과정이 좀 폭넓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리기상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번 시험에서는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거가 포함이 돼요. 그 대기광학. 그러니까는 그 대기의 기체 때문에 생기는 주로 물현상하고 그 광학적인 거, 빛현상, 그리고 전기 현상 같은 거는 앞에서도 좀 다른데 여간 그 대기광학이라고 하는 기능, 그런 분야로다가 이루어진 것이 대기물리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광학적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범위에 안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왔는데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행성경계청 문제가 오히려 여기다 집어넣더라고요. 물리기상학에다가. 사실 그건 물리기상 문제가 아니고 대기역학 문제거든요.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넘나들고 해서 그거는 오히려 기상역학에서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물리기상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반 기상학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간 거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폭이 좀 넓어졌어. 그러니까 일반 기상학 분야에서 안 다루던 것들을,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이것까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층권 같은 것들이 원래 일반 기상학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동안은 묻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성층권이라든지, 또 이번에 일반 기상학에서도 물었는데, 그저 지구 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우리 기상에서는 온도로 분리하는 거가 가장 크다 해서 그것만 공부했었는데, 이번에 전리층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기상학 또 일반 기상학이지만 이 지학, 지구화 그쪽에서 다루던 것까지도 좀 폭넓게 좀 봐야지, 이렇게 폭넓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더니, 지금 문제를 지금 공개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7년씩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7, 6번 되니까는 그 문제 나왔는 데서는 또 뽑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안 나온 데서 자꾸 뒤지다 보니까 이게 폭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죠.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집어넣었었는데 모자라는 걸 이렇게 해보다가 또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그걸 다시 프린트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교재에 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재 없이 이제 프린트물로 쭉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그거를 작년에 처음 생겼으니까 그때 했던 거를, 그때 그러니까는 이 강의가 나가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강의 자료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문제가 한번 나온 거를 봤으니까 또 어느 정도로 또 어느 쪽에 좀 치우쳐야 될 건지 그걸 좀 보고, 그 다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더 좀 자료를 보충해서 그 프린트물로다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처음 시작부터가 이게 이제 일반 기상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그 천문 문제 같은 거라든지 지구과학에서 나왔던 문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더 이렇게 좀 짚어보고 가고 좀 더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나가다가도 중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그 프린트물에다 제공해 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상에서 다루는 것이 지구에서 원래는 지구 중에서도 이 지표면 위서부터 사실은 이 10km까지 여기까지만 보는 건데 그 주위에서 그 지구 대기도 자꾸 확장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 대기도 이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이게 겹쳐요. 그래서 고층 대기 같은 분야는 원래는 천문 분야에서 다루던 것을 오히려 지금 그걸 우리 기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기상까지 이렇게 폭이 넓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천문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히려 기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고층 대기에서부터 위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 가리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따지면 원래대로 따지면 기상이라는 것은 지표 바로 위서부터 10km까지만 다루는 거였었는데 이게 자꾸 넓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어서 이제 지금 지금 우주 기상이라 그래가지고 하는 이거를 서로도 지금 전파 연구소 그쪽이 자기네 분야라기도 하고 우리 기상청은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서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우주 기상도 그 WMO에서 보면 전 세계가 다 기상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자연스럽게 기상청으로 올 것 같고 물론 뭐 환경하고 기상하고도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환경하고 기상에 한데 뭉쳐서 환경 대기가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환경은 좀 따로 떨어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떨어졌죠. 환경하고 기상하고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일본하고 이렇게 몇 군데에서는 또 지진이 그 기상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지진을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지질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방제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연락망이 기상 연락망에다 연결하는 게 좋아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 영역은 뭐 우리 기상학에 들어간 건 당연하고 환경 분야는 어떻게 되면 아직 우리가 원래 기상에 해야 될 건데 그거는 우리 환경부 쪽에서 했으니까 환경 쪽에서 하라 그러고 우주 기상은 아마 우리가 기상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루는 대상이 지구니까 지구 그 중에서도 대기에 대해서부터 공부 시작하는 것이 아마 물리 기상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는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물론 지식이 있으면 문제를 잘 풀고 하겠지만은 이 사지선다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문제를 푸는 데서 속도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 주고서는 뭐 2시간에 풀어라 뭐 한 달 만에 풀어라 하면 다 푸는 건데 그거를 단지 그냥 그 짧은 시간에 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에 1분, 2분, 3분을 지나가면 그 문제는 진짜 포기하는 게 낫다는 소리야. 그거는 오히려 뭐 적당히 고르시고 나머지 문제 가서 해야지 한 문제 붙들고 3, 4분, 5분씩 지나다 보면 문제가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많은 그 상수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외워야 될 것들은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외워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뭐 이렇게 외워야 될 것들은 좀 외두는 것이 문제를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구 대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위치한 게 태양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양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태양이 뭐 질량도 99% 이상이 태양이 차지하고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태양을 가지고 뭐 아마 묻고 이런 거는 그 전에 없었는데 혹시 이제는 또 묻는 것이 이런 데서 물을 줄 모르되니까 대충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나 뭐 특히 이게 태양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목성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구 그러면 지구 이렇게 해서 저기 기체하고 고체가 딱 완전히 구분돼 가지고 이 크기가 어디까지 보느냐 이거가 가능한데 태양 같은 거는 이게 저기 어떻게 보면 이 고온의 가스로 연결된 거거든요. 저기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디까지가 태양이고 어디가 대기인지 사실은 구별이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뭐 붉게 빛나서 저기 뭐 이렇게 눈에 뵈는 거 거기까지를 뭐 태양이라고 하면 오히려 기체가 다 포함된 상태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크기가 저기 모양이 일단 뭐 광고, 채고, 홍염 뭐 이런 거 나눠졌다고 된 거 구분된 거 어떻게 됐나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되는 것이 이 거리가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죠. 이 정도는 외고 있는 것이 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억 5천만인가요? 5천만이면 어떻게 돼요?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래서 킬로미터가 된 거 이것도 주셔야 돼요. 그럼 킬로미터 우리가 지금 MKS 단위로 쓴다 그러면 여기다 세 개를 더 집어넣으면 보통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뭐 모자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킬로미터죠. 킬로미터로 써서 그러네. 그래서 이건 미터로. 그래서 요거 나온 거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저기 천문 단위라 그래요. 에스트로나우트 유니트 그래가지고 천문 단위. 그러니까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저기 1천문 단위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저기 요거는 태양계 정도에서 유용하죠. 오히려 더 크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라이트이어라 아주 광렬을 쓰죠. 거리의 개념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천문 같은 데서 보면은 저기 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된 것이 우연하게 이렇게 이게 저기 무슨 수식으로 다 이게 저기 나와요. 그 뭐 티티우스 보대 법칙인가 뭐 그래가지고 근데 중간에 없었던 저기 중간이 비는데 그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소획성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천문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겠지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 단위를 어떤 단위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단순히 수학 같으면은 등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위가 어떤 단위로 쓰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 하나라고요. 또 우리 저기 압력 같은 거는 그렇게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저기 1000헥토파스칼, 뭐 850 여기 몰려 있지만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뭐예요? 지수로 쓰면 거진 등간격이 되듯이 이렇게 저기 단위를 어떤 단위로 쓰느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천문 단위가 뭐냐 그러면은 저기 지구하고 저기 태양의 거리를 한 단위로 본 거다 그래가지고 문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지구하고 저 태양은 저기 1AU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부터 더 멀어지는 것은 이제 빛은 어때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죠. 이것도 이런 것도 외워둬야 된다고요. 30만 킬로미터. 그래가지고 이거를 1초 동안에 간 이 거리를 갖다가 이거를 이게 1초 동안에 가는 거고 여기다가 저기 날짜 곱하고 한 달 곱하고 해서 1년이 만들면은 1년이 간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건 갖다가 1광년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라이트이어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서 거리를 저기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까지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좀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과 달라서 자꾸 문제 나오는 폭이 넓어지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씩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 이 태양의 온도가 이 겉부분이 한 6000도라 그러는데 6000도인데 이게 섭씨하고 화씨하고 저기 이 K하고는 뭐 274 이 정도 차이니까 뭐 이 안에서는 큰 게 없죠. 그러니까 보통 저기 6000도라고 말했을 때는 섭씨로 써도 되고 이 절대 온도로 표시해도 되는데 절대 온도로 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과학적으로 쓰고 그럴 때는 절대 온도 쓰는 게
기상에서 뭐 온도를 따질 때는 그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를 쓰겠지만 연력학적으로 쓰고 뭐 이럴 때는 절대 온도로 쓰고 또 이런 게 크게 이렇게 쓸 때는 절대 온도로 쓰는 것이 과학적인 그 쓸 때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게 뭐 저기 1도, 2도 이럴 때는 그 섭씨하고 화씨가 큰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6000도 이렇게 막 넘어가면은 그 200도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6000도 K라고 봐도 되고 6000도 C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저기 절대 온도를 이렇게 표시했다고 치고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압력이 이렇게 눌러주니까는 여기 그래서 뭐 한 2만 도까지 이상 올라간다 그랬죠. 2만 도는 아닌가? 3만 온도는 아마 2만 도가 넘을 텐데 여기 안 나왔네. 나왔네요. 2천만 도, 2천만 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것도 대충 어느 정도까지도 이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저기 절대 온도를 표시할 때는 대문자 K를 쓰고 여기다 도자 표시 안 한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흑점이 있는데 이게 꺼멓게 배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폭발이고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온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얘가 검게 보인대요. 그래서 저기 이게 뭐야 그 태양을 갖다가 그 뭐죠 그 스리 유리 같은 거 이렇게 다 보면은 눈으로 직접 보면 눈이 상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흑점이 나타난다는데 이 흑점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왜냐하면 이 태양 자체가 고온의 가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기 움직이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많았다 적었다 한대요. 그래서 이게 주기가 대충 뭐 11년 주기라고 이렇게 보고 이 11년 주기가 이런 거 있을 때 무슨 현상들이 좀 나가지고 뭐 프리어가 생기니 뭐 이래가지고 지구 대기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크게 보면은 지구의 온도 그러니까 지구 기후 변화 그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도 되고 그 주기가 한 11년 정도 11.5년이니까 한 뭐 11년 주기 정도고 그다음에 이 온도가 이거 6000도인데 이거는 4500도로 낮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도도 혹시 모르니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500도로다가 온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검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흑점도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서 저기 보셔서 태양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 그다음에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에서는 이건 뭐 수치를 정확히 몇 수는 없고 그죠 6,400km라고 지구 반경이요. 그래서 6,400km쯤 되고 20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가 있으면은 이쪽 반경하고 이쪽 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0.003이라면 이건 아주 그냥 진짜 동그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저기 동그라냐면은 우리가 지금 정설이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식어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액체 상태였을 거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돌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모든 그 액체들은 자신의 그 표면을 줄이기 위해서 그 표면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장 표면장을 적게 하는 것이 구거든요. 그래서 동그래지는데 이게 20률은 왜 생기냐면 이게 돌면은 이 원심력에서 이 적도 쪽으로 좀 길어지는데 태양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20률이 이 정도면 아주 그냥 9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높아봐야 여기가 이게 뭐 제일 높은 게 한 8km, 8,000m, 8km 안에 이 정도 이렇게 된 거는 이거 6,400에다 이거 집어넣으면은 아마 당구공 같은 거를 이렇게 확대시키면은 지구보다 더 우퉁부퉁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는. 그래가지고 지구 질량이 보면은 인력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거 이것도 대충 한번 보십시오. 한 6 정도로 보면 되겠네. 6 곱하기 10에 뭐 27g 정도. 이건 질량이고 밀도가 이건 질량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밀도가 그러네. 밀도가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표가 2.7이래요. 지표면에
저기 있는 이 뭐 토양들 뭐 이런 것들의 저기 평균이 2.7인데 지구 전체는 5.5래거든요. 비중이. 그럼 어떻다는 소리예요? 가운데가 무겁다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저기 평균은 5.5인데 밀도가 우리가 사는 이 지각 부분은 2.7이니까는 이 중심부가 무거워야 된다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거워서 무거운 물질이 지표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무거운 것들이 뭐 니켈하고 철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니페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압력이 누르니까는 여기서는 고체였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액체 성분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코어 부분은 다시 또 뭐 고체 상태고 뭐 이럴 테니까 뭐 그런 것도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지구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데 이거를 타원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타원이면은 원이면은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은 거리가 같은 것이 원인데 타원은 이 초점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초점 거리가 일정한 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거를 단반경이라고 그러고 긴 거를 장반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는 태양하고 가까우니까 이거를 근일점이라고 그러고 이걸 장일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부러 알기 쉽게 하러 확 이게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큰 아주 거진 동그란 건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근일점하고 장일점을 이렇게 크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이 주위를 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추나 추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겨울이고 어디가 여름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 그러나 이게 이 가까우니까 이게 여름이고 이게 겨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그래요? 이거 차이는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겨울이다 여름이다 해가지고 더웠고 추운 거는 이 태양하고 가깝다 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빛이 지구를 내가 직사광선을 받느냐 비스듬히 받느냐 이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이 플라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가 빛이 아마 이렇게 비춰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기서 빛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량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직각으로 비추면 요만한 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높이에서 비스듬히 비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넓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오는 열량은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면적이 2배라 그러면 받는 열량이 반으로 줄었으니까는 기온이 여기가 10도라면 5도가 된다는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에 내가 있는 지구에서 이 온도가 여름이다 겨울이다 하는 거는 지구하고 태양의 사이가 멀었다 가까웠다가 아니고 비스듬히 받느냐 직접 받느냐 이 차이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그냥 딱 서서 이렇게 그대로 평평무대로쓰면 계절의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받아서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축이 여기서 좀 과장해서 그랬는데 이게 23.5도 기울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보시면은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이렇게 봐도 이쪽은 이 빛을 못 받잖아요. 남극은 24시간 받고 여기서 그래서 이 정도 남극하고 북극은 이게 23.5도 기온 채로 이렇게 도니까는 남극은 24시간 그러니까 6개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낮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밤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는 북극이 낮이 되고 여기서 밤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고도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겨울하고 여름하고
어느 정도 기울어졌겠느냐 이건 물어본 적도 한번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도는 것이 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달이 있으면 달도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쪽 방향으로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대부분들이 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다른 행성, 어떤 행성들은 아주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행성도 있지만 약간의 축을 가지고 이렇게 도는데 이 축이 또 변해요, 조금씩. 지금은 이랬는지 얼마 더 지나가면 또 이쪽으로 돌아갈 거라고 해서 이게 또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는 그건 기후 변화 일정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일정은 이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 모양대로 좀 외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춘, 하, 추, 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계절은 12, 1, 2 해가지고 이거 겨울이라 그러고, 그렇죠? 3, 4, 5 하면 이게 봄이고 여름, 겨울 이렇게 해서 석 달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2달을 쓰는데, 그 사이 하나씩 이렇게 놓아가지고 요 각을 24개로 나눠서 그 위치에 따라서 그걸 붙인 것을 24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24절기가 뭐가 있는지 정도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입춘, 루스, 경축, 춘보 쭉 있는데 보셔가지고 이거 읽어봤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적이 한번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우선 이거를 절기라 그러는데 입춘, 루스, 경축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게 왜 나왔냐는 그 배경을 좀 아시면 돼요. 왜 나왔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는 이 책력을 뭐를 썼었냐면은 음력을 중심으로 썼어요. 달을 중심으로다가 책력을 썼다는 소리야, 달력을. 그래서 이거 지금은 어떻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음력을 쓰면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음력이 더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이 음력을 쓰면 장점이 뭐냐면은 농사 짓는 데는 어떤지 몰라도 어업하고 이런 데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은 민물 썰물이 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는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태양은 어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양이 똑같으잖아요. 근데 달은 어때요? 보는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음력을 쓰면 그 장점이 이 달의 모양을 딱 보면은 오늘이 며칠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기준을 양력에서는 지구가 한 바퀴 돈 거를 하루라고 치고, 전체를 한 번 돈 거를 갖다가 1년이라 해서 365일을 이렇게 잡았는데, 달은 여기 도는 데가 29 자전하고 공전하고 같으니까는 이 자전보다는 공전하려면 이만큼 조금 더 가야 되니까 공전 주기가 길어가지고 보통 28일, 29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1년에다 맞추려고 그러니까는 30일 가지고 일하고 쳐도 12달이면은 365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음력의 맹점이 된 게 뭐냐면은 그게 안 맞으니까는 한 3년 2년 3년 주기로 하다 한 달씩을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윤달이라 그러죠. 태양력에서 양력에서는 한 4년에 하루 정도씩 해가지고 윤년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는 윤달이라 그러거든요. 윤년이라서 1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하루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음력에서는 한 달씩 들어가는 거에서 윤사월이니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태양의 주기에다가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사니까 그렇게 맞춘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를 짓고서는 언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음력으로다가 딱 정해놓으면 어떤 달은 윤달이 앞에서 확 깨서 확 밀어주면은 날짜가 안 맞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기 양력으로 치면은 뭐 저기 식목일 좋네. 뭐 4월 5일에 나무를 심으면 좋다 그렇게 했는데 음력에 해당하는 얘가 뭐 만약에 뭐 2월 7일이라고 그럽시다. 2월 7일이 여기서는 들쑥날쑥하고 어떤 날은 2월 7일이 두 번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저기 음력을 쓰면은 날짜가 언제 며칠인지를 척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물때를 보기는 좋은데 농사 짓는 데는 문제가 생기거나고요. 그래서 이걸 황도라 그러는데 그거를 24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주로 보면은 농사하고 좀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국으로 뭐 비가 내린다, 뭐 봄이 시작한다, 망정이 뭐 씨 뿌리기 좋다 이런 것이 거기에 맞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구나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초복, 말복, 중복은 이거하고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기 안에 초복, 중복, 말복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면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됐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고 지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도가 북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거진 다이렉트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여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춘하 추동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지구 대기에 대해서 한번. 지구 대기는 처음에는 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됐다 그랬으니까는 이 태양이 식으면서 지구가 식으면서 이게 이 대기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대기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아마 이 성간물질하고 이거 비슷하게 됐다는 소리. 그러니까 성간물질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이렇게 그럴 때라 성간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때요? 압력도 없고 뭐 이러니까는 또 온도도 낮고 그리고 분해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가벼운 기체들만 있다는 소리예요. 수소나 헬륨 같은 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력이 있는 것이 잡아당겨 가지고 이게 되는 거고 이 힘이 약하면은 놓쳐 가지고 지금 성간물질로 흩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대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달은 6분의 1밖에 안 돼 가지고 작기 때문에 대기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대기가 아마 이 성간물질로 된 이런 물질로 됐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를 1차 대기라고 그러고 1차 대기. 그 다음에 원래는 1차 대기, 2차 대기만 나누는데 3차 대기까지 나누고 있는데 그 1차 대기가 이 태양에서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태양 활동이 엄청 이렇게 센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태양풍이 세져가지고 여기 있는 가스가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생겼던 그 성간물질들이 대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어졌으니까 1차 대기는 그 성간물질이 돼서 가벼운 기체들이 주로 이뤘었고 그 다음에 2차 대기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싹 없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지구 내부 가스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화산하면 뭘 생각해요? 좀 유황 생각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맞았거든요. 그 유황 뭐 이런 성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황이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뭐 SO3나 뭐 SO4 뭐 이런 것이 되고 또 물하고 결합돼가지고 황산이 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황이 많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황도 많겠지만 더 많은 거는 수증기가 제일 많다는 소리예요. H2O가. 그러니까 2차 대기는 내부 가스들이 그 화산 활동을 통해서 용출돼서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H2O니 그다음에 황성분, 그래서 SO2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얘네들이 물하고 결합해가지고 황산이 돼가지고 이게
H2O가 많으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낮은 데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때 대기 저기 이 해양은 이 전부 그냥 강황산으로 이렇게 채워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기 생겼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생물이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황산하고 이 뭐야 지각에 있는 그 탄산염 같은 것들이 또 물하고 작용해서 저기 뭐 그 염기성 물이 되는 거잖아요. 칼슘 성분 같은 것들이. 그네들이 이 황산하고 결합을 하면은 그 염기성하고 알칼리하고 하면은 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닷물이 짜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산성분이 제거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물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물들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이 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저기 많은 가스는 이때 그 1차 대기 것이 뭐 광해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라 그러나 얘 때문에 생물 작용이 할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1차 대기는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간물질로 된 거고 초창기 때가 된 거고 그게 그 태양풍에서 날아가고 2차 대기의 주성분은 뭐예요? 이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이 나왔는데 저기 내부 물질에서 하면 자꾸 황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기 황이 들어간 건 맞긴 맞지만은 그래도 제일 많은 거는 일반적인 이 수증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 막 얘들이 엉켜서 비가 돼가지고 비가 막 와가지고 낮은데 뭐 저기 몰려들어서 그 바다 해양을 이루었는데 근데 그 저기 얘네 둘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황산이 돼가지고 이 바다가 황산의 바다였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장기간이 지나면서 지각에 있는 그 탄산염들이 녹아나오고 그래가지고 중화가 돼가지고 소금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생물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면서 생물 활동하면서 나온 것들이 산소라서 요거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요거 3차 대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좀 저거 할까요? 여기서 자세한 거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키포인트 되는 내용이 그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페이지를 보면은 이 성간물질의 주축을 이뤄가지고 수소나 헬륨 가벼운 거로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수소나 헬륨으로. (2차) 대기는 내부에서 이렇게 용출돼 가지고 됐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오히려 제일 많은 가스는 저기 H2O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기 산소가 있으면 그때부터 산소 저기 3차 대기에서 현재 대기인데 여기서는 제일 많은 것이 질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거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저기 7페이지 그림을 보면 그래서 질소가 5분의 4가 질소예요. 그래서 78%고 산소가 21%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주 단골적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죠. 제일 많은 순서대로 쓰라 그래가지고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헬륨, 네온, 그렇죠? 네온, 그 다음에 CO2, CO 아마 이런 순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최소한 이 5개 정도는 아마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질소, 맞죠? 8번 질소, 산소, 아르곤, 네온이 나중에 들어가네. 여기에 들어가네.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거를 순서가 어느 건지 물어본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대기들이 문제는 그냥 막 이렇게 섞여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한 80km까지 높이 80km까지는 요 80km 이 대기에는 뭐라 그러나 여기에는 이 혼납이 이렇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장시간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골고루 섞여 있었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 믹서에다가 뭐 사과하고 주스하고 뭐 도마도하고 해서 뭐 이렇게 쫙 해서 갈아 놓으면은 위에서 한 숟갈 뜨나 밑에서 한 숟갈 뜨나 들어있는 성분이 똑같잖아요. 그 식으로 이 80kg까지에는 요 순서대로 돼 있고 이 프로테지 그러니까 조성비가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지구대기의 요 80kg까지를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걸 균질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균질권. 그러니까
골고루 맷돌에 갈듯이 하거나 믹서에 갈아가지고 저기 골고루 섞이듯이 요 성분들이 그대로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차이는 얘가 밑에 있으면은 압력에 눌려서 저기 밀도가 좀 높을 뿐이고 상층으로 올라오면 얘가 늘어났으니까는 이 밀도가 낮을 뿐이지 그 어디를 떠도 그냥 5분의 4가 질소고 5분의 1이 산소고 나머지 순서가 이렇게 해서 조성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가 기상에서 다루는 것이 대기안이에요. 그 대기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기 그 대기의 조성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꼭 외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를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5분의 4라 그랬으니까 뭐 질량비하고 최적비하고 이거 나눠서 이거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대충 그냥 한 5분의 4가 되고 산소는 5분의 1이 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저기 원자번호와 그러니까 분자량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외울 수는 없고 이거 질소 같은 거가 이게 14니까 28이고 이게 16이니까는 32이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여기 12죠. 산소는 탄소가 12 그러면 여기 저기 뭐죠? 32에다가 12더해서 48인가? 뭐 이거 하고 여기 요거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C가 12 요거 32 28 이 정도는 알아가지고 저기 무게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공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부피가 22.4리터 그러니까는 1리터가 1000cc예요. 1000cm 삼승이라고 치면은 22.4리터 안에 얘가 1기압이고 1기압이고 0도씨라 그러면은 이 상태를 표준 상태라 그래요.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를 갖다가 1몰이라 그러는 거예요. 1몰. 그렇죠?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에 22.4리터를 우리가 1몰이라 그러는데 1몰이 딱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안에 들어 있는 분자의 개수가 항상 같다는 소리예요. 몇 개가 있냐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체가 들어가도 저기 개수가 6 곱하기 23승계 왜 쓰라고 제가 아보가드로 쓰라고 그러면 돼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의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은 그때가 이게 얘를 전부 산소로 채웠다 그러면 그때의 그 저기 이 분자량이 16에서 32잖아요. 그럼 거기다 그램을 붙이면 무게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산소 1몰의 무게가 얼마다 그러면 32g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H2O가 저기 기체 아니 물이잖아요. 수증기 상태로 있을 때 그때 22.4리터면은 얼마냐면 무게가 18g이 된다는 소리예요. 18g. 그럼 또 바꿔서 말하면은 물 18g이라 그러면 얼마예요? 우리가 저기 18cm 삼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카스병 하나가 100cc인데 그거에 5분의 1쯤 되는 것이 한 18g이라는 소리예요. 18g. 그 18g을 갖다가 전부 수증기를 만들면 1몰이 된다는 소리죠. 됐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산소가 아니고 전부 수증기로 됐다는 소리야. H2O로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그때의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은 18g이라는 소리야. 수증기 1몰의 무게가 얼마예요? 18g이라고. 그럼 그 18g이 지금 수증기 상태, 기체 상태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 기체를 갖다가 전부 응결시켜서 물로 만들면 얼마가 돼? 18g이 된다는 소리라고요. 그러면 대충 22.4리터면 얼마예요? 22에다가 저기 22니까 이렇게 해서 센티미터 3승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저기 18g이면 뭐 20g 잡지 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야. 1000배. 물이
물이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얼마큼 늘어나? 1000배 늘어난다는 소리죠. 대충 그런 관계를 알면 돼. 됐죠?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자량이라고 쓴 것이 우리가 지금 정확한 값을 안 쓰고 여기 정확한 뭐 28.01인데 그냥 우리가 28, 32, 뭐 아르곤 같은 건 필요 없고 이 탄산가스가 CO2에서 얼마가 됐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C가 10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16이니까 32고 그럼 더하면은 44에서 44 나왔잖아요. 탄산가스.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고. 맨 끝에 가서 저기 수증기가 18 나온 거 맞죠? 그 다음에 오존은 O3니까는 16 곱하기 3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48 정도 나와서 요 정도만 알면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대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그 대기가 쭉 많은 순서들 이렇게 한 것이 아까 뭐였죠?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뭐 CO2, CO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분명히 H2O가 저기 수증기란 말이야. 저기 기체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안 집어넣었잖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얘는 이 조성비가 일정하다는데 단 얘를 제외하고야. 그러니까 다른 얘는 항상 5분의 저기 4가 있어야 되고 얘는 항상 5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들쑥날쑥한다는 소리야.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저기 이 온도가 저기 어떤 온도가 이게 온도가 되면은 낮은 온도가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얘가 기체 상태로 못 있고 응결해야 되거든요. 수증기가 제일 먼저 응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저기 대기 중에 있다가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얘가 저기 이 수증기 상태로 못 있고 물이 된다는 소리예요. 물이 되면은 얘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 기체 성질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가 얘 수증기만 딱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조성비가 일정하다는 것은 사실은 수증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공기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안에 지금 얘가 1몰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5분의 4가 질소가 있고 5분의 1이 산소고 뭐 아르곤 막 해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수증기가 하나도 없을 때를 그걸 건조공기라 그래요. 건조공기. 근데 이 안에 수증기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뭔가 하나가 빠져나와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좀 들어갈 자리에는 6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빠져나와야 돼. 그런데 문제는 얘가 무한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졌는데 그건 뭐에 따라 정해진다? 온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소리야. 온도가 딱 정해지면은 얘는 몇 그램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저기 압력으로 표시하면 포화 수증기 압이 되고 포화 수증기압. 아니면은 얘를 무게로 따지면은 포화 혼합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저기 이 가스들을 갖다가 표시하는 방법이 얘가 5분의 4가 질소고 5분의 1이 산소고 그러면 얘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전체는 뭐예요? 1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약 1013 헥토파스칼쯤 되면 여기서 5분의 저기 질소가 차지하는 분압, 또 산소가 차지하는 분압, 얘가 쭉 이 분압들 하고 이 안에 수증기가 있다면 수증기의 분압까지 다 합쳐서 이게 1013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저기 여기에 수증기가 하나 포함됐다면 이 수증기압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것은 건조공기 압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1013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5분의 4가 질소라 그랬으니 5분의 4가 건조공기라 그랬으니 아니 전체가 건조공기고 요만큼만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무게를 혼합비라 그러는 거예요. 혼합비. 그럼 나머지는 건조공기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증기를 나타내는 것을 압력으로 나타내면 수증기 압이 되는 거고, 이 무게로 따지면 이게 혼합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온도가 딱 떨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어떤 온도에면 몇 g이다. 이렇게 딱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포화 혼합이나 또는 포화 수증기압인데 그럼 여기서 앞으로는 우리 이것을 그릇이라고 하자 말이야. 예를 들면은 이 그릇이라 그러면은 이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정해지냐면 온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소리예요. 온도가 높으면 그릇이 크고 온도가 낮아지면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온도를 그냥 한 30도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30도씨라고 그러면 대충 값이 여기서 얼마냐면 한 30g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때는 이거가 1몰이 아니고 1kg으로 봤을 때. 이 공기 1kg 중에서 공기가 1kg 있으면 그 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가 몇 g이냐. 그거가 만약 30도라 그러면 30g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포화 혼합비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겨져 있는 거니까 이 그릇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이게 30g짜리 그릇이 딱 생기는 거야. 30도면. 근데 온도가 낮아져 20도가 되면 어떻게 돼? 그릇이 작아지는 거야. 뭐 15g으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10g 되면 5g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릇의 크기는 뭐에 따라 정해진다?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이과생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이거를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그러고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만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소리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온도만 딱 결정되면 포화 수증기압이 결정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실험실에서 쫙 정해가지고 표가 쫙 나와 있지.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단열 온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녹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잖아. 여기가 온도고 이쪽으로 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여기서 30g짜리 30도를 쫙 찾아보면 여기 밑에가 한 30g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 그릇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그릇이 작아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력학 할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대충 그렇던 거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온도가 몇 도 그러면 이 그릇이 딱 정해진 거라고. 근데 실제로 들어있는 공기는 수증기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있는 것을 이걸 수증기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혼합비라 그러든지 아니면 이 그릇을 갖다가 포화 혼합비 또는 포화 수증기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지기는 일단은 압력보다는 무게가 좋으니까 포화 혼합비를 따지잔 말이야. 그래서 지금 30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30g인데 지금 들어있는 것이 15g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수증기가 들어있는 게 15g이라 그러면 거기서 15g이라면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해서 50%에서 이게 상대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수도는 뭐예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압에 지금 들어있는 수증기압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그릇에 비해서 지금 반밖에 안 들어있는데 자꾸 수증기가 증가한다든지 하면은 이 상대수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온도가 30도씨고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것이 15g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50%가 됐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냥 지금 이 공기가 낮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온도가 낮아졌다고 치잔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안에 온도가 낮아졌다 그래가지고 이 수증기가 없어지거나 생기질 않잖아요. 그대로 있죠. 근데 뭐가 줄어든 거야? 있으면 온도가 낮아지면 이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게 줄어드니까 30이었다가 28, 27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상대수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낮에 새벽 6시가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12시쯤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다가 다시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다시 그래서 이거를 적이라고 보시지 춘추분 때라고 하면 이게 12시가 되겠고 이게 저녁 6시 이게 해 떨어지는 저녁
오후 6시라 그러죠. 오후 6시. 이렇게 돼서 됐는데 사실은 온도가 여기가 최고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2시쯤에서 높아지죠. 대충 뭐 이렇게 그리죠. 뭐 여기 그러면 이거 뭐 14시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18시라고 그러고 온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면은 아침 6시가 온도가 제일 낮고 오후 2시가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상대 습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지. 상대 습도는. 그러니까 오후 2시가 제일 낮아졌다가 해 뜨기 직전에 제일 상대 습도가 높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었다 줄었다가 아니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릇이 작아져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거 표시하라는 문제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 이게 반대로 그런 게 뻔했네. 빨간 선이 뭐 하루의 일평균 기온이다. 뭐 상대 습도를 변화 뭐 맞는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접히면 되게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높을 때 상대 습도가 제일 낮은 거고 해 뜨기 직전이 제일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변해서가 아니고 얘가 그릇이 작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지금은 그릇의 크기가 이렇다고 치잔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은 이 온도가 지금 30도에서 이 그릇의 크기가 30g이고 지금 들어있는 것이 15g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보는 거야. 지금 여기 공기가 지금 이만큼에서 사방 1m 자르면 한 1km쯤 돼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상대 습도가 50%라 그러면은 15g 정도의 수증기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낮에 일사가 비치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이 지표면이 가열되고 그래가지고 장파 복사해서 지금 온도가 30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해가 고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사량이 줄니까는 가열시키기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아지니까 기온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가열이 없잖아요. 태양이 지표면을 가열을 못 시킨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표가 이제 식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식는 거야? 장파 방출을 하는 거지. 장파 방출을 하면서 지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기온이 낮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해가 딱 떨어진 6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낮에 온도가 30도로 최고로 쳤다가 이게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자꾸 적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새벽녘까지 내려가면 얼마큼 작아졌어? 이때 이게 똑같아졌다고 치잔 말이야. 새벽녘이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100%로 포화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이 그릇이 작아지니까 이거 못 담는 거라고. 자, 이 그릇은 눈에 안 뵈는 거죠. 수증기도 눈에 안 뵈고. 근데 여기서 그릇이 지금 아까 30g이었다가 지금 15g이면 딱 되는데 그릇이 14g으로 됐다고 치잔 말이야.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그릇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때 눈에 뵈는 거가 되는 거라고.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딱 같아졌을 때 그때의 온도가 노점 온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15g이 수증기가 들어있는데 15g을 포화 수증기압으로 하는 온도가 딱 된 거죠. 그럼 그때가 노점 온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소리? 다시 지금 아까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지금 온도가 30도였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자꾸 줄어가지고 딱 같아졌을 때 그때의 온도, 그게 노점 온도라는 소리야. 그래서 노점 온도보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릇이 지금 들어있는 수증기 15g보다 그릇이 작아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만큼 바깥으로 나와야 돼서 그게 물방울이 돼가지고 안개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거가 돼서 그 대기하고 수증기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얘가 수증기였다가 지금 이 상태가 수증기였던 거 아니에요. 얘가 바깥으로 나오면은 저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면 상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상은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상이 바뀌면은 온도의 변화가 생기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 비커가 이렇게 하나 딱 있는데 비커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이만한 게 딱 있어요. 얼음 덩어리가. 온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10도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붙이는데 얘가 아주 그 저게 좋아가지고 열만 딱 주면은 얘가 온도가 좀 열을 주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높아지는 게 여기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그냥 이 열 전도가 좋아가지고 전체가 확 그냥 마이너스 9도 10도가 마이너스 9도 막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자. 뭐 이런 물질이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이렇게 놓고서는 여기다가 가스 이렇게 알코올 램프에다 열을 딱 주면은 어떻게 돼? 얘가 온도가 지금 10도였다가 마이너스 10도였다가 주면은 마이너스 9도 되고 칼로리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딱딱 하다 0도가 딱 됐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0도다면 이제 1도 이렇게 올라가면 1도, 2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0도가 딱 되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음이. 그래가지고는 얘가 열량을 계속 공급해도 이 온도는 계속 0도라는 거야. 언제까지냐면 다 녹을 때까지라는 거야.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해서 반 차도 물의 온도 0도, 얼음의 온도 0도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다가 더 계속을 줘. 그러면 언젠가는 물이 다 녹잖아요. 뭐가 돼요? 그러면 0도씩 물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또 더 올리면 그때 물이 1도,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장기간 동안은 아무리 열이 준 것이 없어진 거 아니야? 그 열이 없어졌겠냐면.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열을 줬으면 열이 어디로 가야지 없어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얘가 숨은 열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잡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저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름에 엄청 더운 날 마당에다 물을 뿌리면 어떻게 시원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건 왜 시원해진 거냐면은 물을 뿌리면은 더우니까는 이 물방울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라고요. 그 수증기로 변할 때 그때 주열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상층에 올라가 가지고 물방울이 이제 수증기가 기체로다가 이렇게 기체에 수증기가 뭉쳐 가지고 물이 응결이 되면 그때 열을 내놓는 거야. 그래 가지고 지휘 공기가 더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물 1g이 물 1g이 수증기 1g이 이렇게 될 때 이 출입하는 것이 거진 600칼로리, 520 뭐 이래 가지고 거진 580 뭐 이래 가지고 거진 600칼로리쯤 돼요. 아까 뭐냐면 얼음이 하고 이렇게 해서 얼음이 얘가 딱 1g이라고 치면은 아까 얼음 1g이 0도씨 1g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다 열량을 막 주면 600칼로리를 주면은 다 녹아가지고 물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600칼로리가 얼음하고 물은 80g입니다. 80g. 80g의 열량을 주면은 물이 된다는 소리야.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려면 80g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또 반대로 여기서 더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서 100도씨가 되잖아요. 100도씨가 되면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물이 막 끓어서도 해서 아무리 열량을 줘도 이 안에 물의 온도는 0도씨가 되는 거예요. 100도씨가 되는 거예요. 100도씨가 됐다가 전부 다 증발해 가지고 이 안에 이 비커 안에 있는 물이 전부 수증기가 됐어. 물론 그때는 막아야겠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열을 주면은 그때는 수증기는 100도, 101도, 120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180도. 그래서 사람이 사우나 같은 데 가면 180도 같은 데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게 얼마냐면 이 저기 1g이라고 치면은 600칼로리를 줄 때까지, 그러면 600칼로리를 주면은 물이 전부 수증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600칼로리쯤 되고 여기 80칼로리쯤 되고 80칼로리쯤 돼서 이게 저기 승분열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럼 저기 뭐야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날 여름에 물을 뿌리면은 시원해진다. 그건 뭐예요? 열을 가지고 간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언제 되는 거야? 물방울이 수증기가 될 때,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면은 저기 열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상층에 올라가서 수증기가 물이 되면 응결해서 물방울이 되면 주위 대기가 더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저기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 가지고 그쵸 올라가서 이 응결을 해가지고 되면은 그때 응결할 때 어떻게 됐어요? 공기가 더워진다 그랬잖아요. 그 더워진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은 온도가 높아지죠. 그게 상당 온도가 되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빠진 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거는 저기 단어선도 배울 때 다시 한번 매치시키면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잡열하고 현열하고 얘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긴다? 물이 상태가 변할 때 기체나 그 물체가 상이 변할 때 그 열 출입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즉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아무리 열량을 가해도 온도가 안 높아지잖아요. 그게 얼마냐? 1g에 80칼로리가 들어갈 때까지 안 높아진다는 거야. 그럼 80칼로리가 다 들어가면 그때 얼음이 완전히 녹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고. 자, 그다음에는 물이 막 해서 더워져 가지고 해서 100도씨가 됐어. 100도씨가 됐을 때 계속 열량을 주지만은 물은 100도에서 안 올라가고 있죠. 언제까지 100도가 안 올라가? 600칼로리를 줄 때까지 안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럼 600칼로리를 다 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 물이 전부 기체가 됐다는 소리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체가 되면은 그때 열을 가하면 그때 기체 온도는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때는 열 출입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현열이고 잡열이라는 얘기야. 그럼 가져가면은 잡열이 되는 거고 그걸 내놓으면 현열이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수증기가 그렇게 해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증기가 1g이 600칼로리씩 되니까 이게 엄청난 양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이 백색의 석탄이라고 그러고 그게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태풍이 하나가 와서 한 300mm 정도 왔으면 우리나라 정도의 면적에다가 그 정도 왔다 그러면 대충 계산하니까 그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0배 정도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 하나의 열량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태풍이 한 60개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위도에 있는 열을 갖다가 중위도에다 옮기는 거라고요. 얼마큼 정도? 원자폭탄 60만 개 터뜨리는 열량을 갖다가 올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적도가 계속 더워지지 않고 그게 계속 추워지지 않고 항상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지구의 세세포로 되어져 있는 대기 대순환이고 이 대기 대순환을 갖고도 한여름이 되면 더 이상 열을 못 올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꾸 적도가 더워지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적도가 너무 더워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태풍이 지가 열을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중위도 지방에다가 비를 쏟아 가지고 중위도 지방을 데피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풍을 안 오게 막겠다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지구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적도에 있는 열을 극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태풍이 하는 일은 적도에 있는 열을 중위도 지방까지 보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내주고 나면 그때는 편서복 파동에 의해서 또 중위도의 열을 갖다가 북극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태풍이 없어지면 아니고 태풍이 적게 발생하거나 그때 항상 무슨 일이 생기는 거라고 엘니노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지구 시스템에 되는 것들은 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 그저 태풍이 아시아 지방에서 한 30개 생겨야 되고 세계적으로는 한 60개가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어떻게 됐나? 시간이 됐죠? 이 정도면.